네, 주식서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시경제 쪽 파트를 이제 먼저 좀 읽어드리고 하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제 거시경제 파트는 따로 채널을 파서 물적 분할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려고 합니다. 인적 분할하면 좋겠지만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 맞고요. 아무튼 시황은 최대한 적게 읽고 종목들 위주로 읽으면서 시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10월 18일이죠. 어제는 제가 날짜를 잘못 적어 놓고 방송을 했어서 지금 거의 9시입니다. 이게 리서치 끝나고 장마감 종목들 많이 보고 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만 찍을 수가 없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풋을 넣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두 개 합치면 얼마죠? 15조 넘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장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16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늘어난 게 보이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은 거의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량에 큰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코스피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과거에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어느 정도의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저점에서 투심이 살아날 만한 자리에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게 특히나 최근에 철강, 화학, 건설, 조선이나 이런 시크리컬 쪽들,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올라가고 또 반도체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 치솟는 속에서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경기 침체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 국채 금리가 오르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채,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야 되는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게 기준금리가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채권이 5%면 5%짜리 투자하는 거니까 5% 이자 받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의 그 가격은 떨어지는 거. 그 가격,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기존 보유자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채를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올라가면 이 국채를 지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이제 채권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담보로 하고 있고, 혹은 그거를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상 그걸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개인들이 채권을 사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샀습니다. 3, 4%대도 샀는데 그것도 수익이 안 나다가 이제 5%, 6% 가니까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채권 금리를 사줄 사람이 그동안 국가적인 매도세, 일본이랑 중국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권이 방어가 안 됐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개인이 사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센티들이 이제 연준이나 이런 부분들, 연착륙이나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도 길게 얘기하던 거를 최대한 줄여서 가고 있고요. 시장 얘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코스닥도 차트 보면은 오늘은 코스닥은 눌렸죠. 거래 대금도 확실히 지금 현재 코스피 쪽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건강하게 좀 이제 정상화가 돼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근데 장이 좋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쟁 이슈들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시장이 좋으려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좋은, 그리고 이제 영풍재지, 이게 지금
오늘 계속 하락하다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차트는 켜놨어요. 영풍재질을 이제 대한금속이랑 여기가 이제 지분 관계고 지금 매각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큐캐피탈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영풍재지였는데 그 이후에 매각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지금 뭐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하한가로 간 건데 차트 보시면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차트입니다. 이게 나쁜 차트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라더견, 뭐 가수 임모 씨도 나름 뭐 이렇게 관계성이 나왔던 그 사건 차트들 다 종목들 검색해 보시면 다 이런 차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트들 이거를 예전처럼 주가 조작을 팍팍팍 사면상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1, 2%씩 계속 이렇게 조용히 올리는 그런 흐름 보였고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건데 사실 이거 영풍재지 여기서 밸류 보면은 이렇게 못 들어가요. 지금 오늘 하한가 나가서 뭐 1.5조인데 원래는 2조잖아요. 근데 2조짜리 기업이 분기 200억 뭐 1000억밖에 매출 못 내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존에도 작업을 했던 거예요. 라더견 사태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가 작업했고 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지만은 이런 차트는 주의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게 분봉 차트에서도 저런 흐름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봉 차트 때 또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거기 불나방이 돼서 꼬임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다만 밸류적으로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매각했던 큐캐피탈이 매각했던 매각 대금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만 해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겁니까? 거의 뭐 9배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도 주의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또 여러분들도 당할 수가 있어. 아무튼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밸류, 가치평가 계속 연습해야 되고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닌 거다. 그리고 영풍재지 제가 이거는 큐캐피탈이 매각하기 전부터 매각에 대한 시그널들 나왔을 때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큐캐피탈이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매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누구보다 기관 투자자보다 내가 적은 평단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밸류가 좋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괜찮다면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풍재질을 연봉 보면은 이게 차트가 너무 왜곡이 돼가지고 영풍재질을 큐캐피탈이 7년 전에 매수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1, 2, 3, 4, 5, 6, 7 뭐 대충 이때인데 이때 매수했던 건데 그리고 7년 보유해서 판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평단가라는 거잖아요. 펀더멘털성. 그럼 1,500원 해야 되는 애들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무중하고 해서 그런데 뭐 주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거다. 공부하시면은 공부할수록 이런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 피델릭스가 상한가로 오랜만에 갔어요. 기존에도 한번 파동을 줬었고 이때도 이제 중국 반도체 현재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중국 도실리콘이라고 여기도 뭐 상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이 라더견 사태 때 많이 좀 지분 연관이 있었죠. 그들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분이 좀 그런 종목들은 사실 피하는 게 좋으면 좀 잡주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피델릭스가 올랐고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 뭐 기존에는 뭐 고사양칩만 했다가 저사양칩까지 통제하겠다고 내용이 나오면서 피델릭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서플러스 글로벌 여기는 이제 중고 반도체 유통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적이 되게 좋아. 중고 유통은 사실 실적이 안 좋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뭐 크게 마케팅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기존적으로 해자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은 뭐 지금도 다시 윗골이 크게 달았을 때부터 좀 다시 눈여겨보시면 또 다시 중국에 대한 이슈, 최근에 전쟁과 국수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종목이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오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뭐 사마전자까지 히토류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바닥권에서 기존에 다 이슈 됐던 거예요. 나름대로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볼 만한 그런 또 주가에 그런 변동을 줄 만한 기존에 이제 버블들이 어느 정도 싹 걷어져 낸 뒤에 뭐 요 정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부터는 매수 밴드로서 그 뒤에 탄력은 그만큼 시세가 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 오늘 TPC도 로봇 관련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 시총이 700억대고 매출은 그래도 1000억 가까이는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까지는 올라가더라도 밸류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이죠. 현재 TPC는 테크맨 로봇이라는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공동 개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충분히 내용이 좋고,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팩토리 현재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성이 더 좋은 종목입니다. 특별히 모난 점 없죠. 이런 거는 미래로 먹는 건데, 물론 이제 분기 실적은 지금 안 좋긴 하지만은 뭐 크게 테마성 트레이딩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감사적으로 갑자기 의견 거절이나 그런 게 나올 재무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유보율도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로봇은 대장은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봐야 된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유상증자로 들어와서 현재 레인보우도 이렇게 투자 항상 봐야 돼요. 지분관계. 삼성전자 14%. 삼전은 그렇게 뭐 투자해도 한 14%요 정도만 합니다. 뭐 들어올 때 전략적인 협업이라고 해서 뭐 30%를 산다든지 인수하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하면 하겠죠. 하면 하는데 얘네가 오히려 먹어버리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만 본업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걸 키워왔던 애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카이스트 그 연구소에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노력한 그들의 공을 좀 인정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많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대부분 이제 2대주주로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오늘 둘 다 좋은 흐름 나왔고, 중앙에너비스는 계속 후속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흥구석유가 매매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그러니까 이런 후속주를 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 스터디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방 오시면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런 원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주가에 좋은 흐름 나오기 어렵습니다. 유가가 이런 식으로 폭등한다는 건 산업적으로도 리스크가 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금값이 올라서 엘컴텍이 올라가서 그런 해지의 개념으로서 어떤 패시브 해지잖아요. 그런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마치 인버스를 사는 형태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시장은 계속 좋기가 어려워.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눌린 거예요. 코스닥에 있는 해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컨트롤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흥하해운이라고 오늘 해운주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제 해운 관련돼서 당연히 어떤 그런 그 해운 운임비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수부에서 요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H&M 그리고 페노션 대장주들은 더 요런 애들이죠. 그리고 상장된 애들 중에 이제 KSS 해운이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눌려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STX 그린로직스 최근에 상장했는데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해운 쪽으로 내용을 잡을 거다 STX에서. 그래서 가장 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STX 그린로직스다
보시면 되고, 오늘 해수부에서 여기를 소환했어요. 뭐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장금성선이라는 큰 기업도 참여를 해가지고 대책회의,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운으로 가거나 또 인근을 기항할 때 수출입하거나 수송할 때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들이 언급되고, 해수부에서 관계자 싹 모으니까 또 다시 시세로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엣지 관련주라서 종목이 계속 간다면 사실 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장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TNC라고 오늘 안티드론 관련해 가지고 드론 관련주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여기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분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꾸준히 성장, 매출의 성장을 가장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나 성장주들도 매출이 늘어나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 해자를 만들어내면은 그런 턴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익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죠.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드론도 거의 다 80~90%가 중국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도 좀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고요. DTNC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 드론 요격을 시작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로이터 통해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DTNC가 나왔고, JCN 시스템, 요것도 이제 드론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 아마 수급이 체킹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이고 요런 것들도 내일 DTNC 간다면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방산주에서는 이제 휴니드가 대장이 잡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군사 무인 항공 시스템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이라는 현재 항공전자 부품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오전에 기사 나왔고, 오전에 이럴 때 제가 시초가에 방에 공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계속 꾸준히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휴니드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다 분석해서 거의 50% 60%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이런 걸 지금 딱 이런 걸 분석했을 때 너무나도 뿌듯해요. 이제는 적정 밸류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가 맞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홀딩이 가능하겠죠.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그래서 항상 주가는 저평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이클 상이나 일정 상이나 이런 호재 상이나 현재 글로벌 흐름 상이나 매크로적이나 요렇게 해서 수급이나 이런 게 쏠릴 수 있기 직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자원, 식물, 곡물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치 종목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 관련된 엘컴텍도 오늘 국제유가 금값이 올라갈 때 안전 관련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부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부각되는 종목이라서 사실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이 너무 안 좋다면 이런 종목들 뭐 양지사 이런 품절주들 한번 차트를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강조드리는 HBM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연말에 좋은 흐름 기대되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이제 솔브레인 쪽에서 삼성과 SK에 HBM 전용 슬러리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연결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뭐 아무리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그 언더밸류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기에서 300억이면 굉장히 크죠. 시총이 7천억인데. 그래서 뭐 바닥권이고 현재 음봉으로 많이 좀 소화가 됐고, 좀 약간 갭은 떠 있지만은 그래도 수급 라인들 돌파하면서 그 뒤에는 시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주봉상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도 실적으로 이제 적자 구간들이 있었을 때 많이 늘렸으나 이제 확실히 회복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1000억대 영업이익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여기는 이제 DDR5랑 패키지 기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폴더블 PC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기판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폴더블이든 PC든 뭐 전장이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바닥 잘 다졌으니까 다시 이익 드라이브 걸리기 직전에 한번 그 턴어라운드
라운드 전에 들어가셔서 매집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고 하면서 삼성전기 대표가 뭐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랑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차세대 메가트렌드로 꼽았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AI, DX, 디지털 전환,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총 6가지 섹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당연히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밸류체인 수혜를 받는 거고요. 가장 삼성전기의 캐시카우는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예요.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그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를 보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전통 강자인 기판 쪽 카메라 모듈까지 해서 굉장히 뭐 로봇으로 들어가든 반도체로 들어가는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전장으로 들어가든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실적상으로도 뭐 현재 뭐 크게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기가 좀 어렵죠. 시총이 10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전망이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주봉 저점이면은 뭐 크게 손해 볼 거 없다. 그래도 요 정도 박스권 구간으로 쳤을 때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보시고요. 아까 삼성 그 관련된 로봇주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튬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이나 웰바이오텍, 뭐 EV 첨단 소재, 어제도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바닥권에서 큰 상승 한번 더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리튬이 상승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기업들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쪽 소재 쪽에서는 이제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 나트륨 배터리, 현재 이제 천연 흑연 음극재가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어서 나트륨 배터리가 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관련주가 애경케미컬이고 그쪽으로 힘을 쏟는다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전주 호재 때 좀 한번 수급들이 들어왔던 자리가 보이고, 바닥만 잡고 다시 뚫으면 다시 한번 돌파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워낙 우량하고 요 정도면은 뭐 분기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 나오고요. 여기도 최대 주주 AK 애경그룹이죠. 애경그룹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테마성 흐름처럼도 보여지는 좀 나름대로 덩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퓨릿이 반도체 소재 기업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죠. 뭐 변동성인 정도에서는 해볼만 하고, 시가에서 이제 7% 출발해서 고가 상승들이 나왔었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경쟁률 되게 높게 나왔었죠. 1400대 1 나왔었고, 일반 공모주 할 때. 그리고 공모가가 17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만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가격의 메리트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반적인 IT 소재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도 1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어요. 만약 1000원대 초반 온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IMT 같은 그런 흐름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딱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어떤 레전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G 스틸 오늘 좋은 흐름 보였고, 지금 현재 KG 쪽에서는 뭐 M&A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700억 투자했죠. KG는 이제 모빌리티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그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KG 스틸을 강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는 자동차 밸류 체인들을 가져오는 모습들 보이고, 지금 배터리팩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KG 스틸에서 그런 어떤 철강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그럼 전기차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밸류 체인을 형성된 기업들은 굉장히 무섭다. 그게 에코프로잖아요. 그래서 KG가 저는 잘할 거 봅니다. KG는 사업을 못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M&A 잘하고, M&A 적자 기업 살려서 잘하는 거 보이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죠.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쌍용차인데, 모빌리언스 된다. 방금 모빌리티라고 말해놓고.
자, 이 쌍용차의 이 어마무시한 몇천억짜리 적자 기업을 매년 몇천억 적자 내는 기업 벌써 2분기나 흑자 찍어냈어요. 미친 기업이에요. 미친,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대단하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역사상 또 있어서 좋은 어떤 선의에 경쟁하면서 많이 발전해서 수출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 스펙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삼성 스펙 테나가 이렇게 한 번씩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삼성들이 오늘 그 삼성전기 대표가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삼성에서 특히나 M&A 한다 그러면 삼성 스펙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스펙주는 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적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한국 무브넥스 자동차 부품주에 좋은 흐름들 나오면서 무브넥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여기는 핵심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죠. 자동차 차축도 하고 있고, H샤프트도 하고 있고, X를 이제 차축하고 있고, 브레이크 쪽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이익 드라이브 걸고 있기 때문에 가치 수익을 볼 수 있고 쉐어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탄력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감수를 해야 된다. 자동차 시장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비스, 오늘 또 어제 말씀드렸던 중입자 암세포 파괴 관련된 종목이죠. 모비스랑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누구다? 비츠로테크, 항상 쌍둥이. 자, 이렇게 둘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내일 한 번 더 모비스 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비츠로테크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아이디어까지 다 알려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이 주식 스터디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양자 관련됐던 엑스게이트 좋은 흐름 나왔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NC소프트가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만 진짜 저점 다 다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한번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얘도 본인이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제휴도 해가지고 뭐 네이버 제트라든지 넷마블이든 여러 가지 하지만 안 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아무튼 간에 좀 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뭔가 좀 기존에 좀 포트폴리오를 애들도 넓혀야 돼요. 모바일 쪽이랑 콘솔 쪽으로도 많이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로 놀라운 게 이게 다 리니지로 큰 거예요. 예, 이렇게 다 리니지로. 그리고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수출 매출도 적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린저씨들이 키운 기업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튼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이제 오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신한지주 포함해서 뭐 우리금융지주나 뭐 KB금융이나 다 좋아요. 지금 이제 고금리 시장이고, 은행들은 엄청나게 배를 불렀죠, 저번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좀 안 났어요. 왜냐면 그때 금감원 쪽에서 압박 넣었죠. 예대금리 마진 좀 줄여라. 그래서 뭐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회복하죠. 바로 회복하고 이번에 금리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분기 컨센인데 이게 낮춰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증권가에선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애들 하나 꿀팁 드리는 거죠, 제가. 다른 애들도 여기까지가 금리 인하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얘네들이 그냥 예상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다 나빠지는 건 아니고, 아니 방금 너가 고금리 때 실적이 좋다고 하지 않았냐? 고금리 때 실적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면 실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상인이 지금 대표이사 문제 때문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축은행이랑 물량이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관련주로서 상상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관계사가 상상인 저축은행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인까지. 오늘 유준원 대표가 아무래도 금감원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시너지 파트너도 여기가 투자사인데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흐름들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네요. 네. 물론 지금 실적은 마이너스지만은 매각이 이슈가 있다면 바닥권에서 튀어올 내용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식 스터디 방에 오시면 제가 더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